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200일 만에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이어 전략적 요충지 이지움마저 회복하면서 결정적인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용병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중기관총을 들고 하르키우로 돌격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돌격하는 모습인데요.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을 몰아낸 우크라이나는 서울 면적의 5배나 되는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영토보다 더 넓은 면적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내륙 도시 이지움의 통제권을 되찾았는데, 이지움은 러시아군의 군수 보급 중심지였을 만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은 황급히 하르키우를 떠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이지움에 주둔하던 러시아군 장병 수천 명이 탄약과 장비도 버려둔 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루안스크, 스바토베에서 이미 러시아인들이 대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스바토베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장의 핵심 보급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최근 크게 패퇴하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군의 자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푸틴은 용병과 감옥에 있었던 수감자들까지 전쟁터에 투입했는데, 이들은 죽을 각오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비했을 때 정신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방의 효과적인 무기 지원입니다. 러시아 대공 레이더망을 파괴하는 미국의 레이더 미사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서 최장 145km 떨어진 지상 레이더파 발신지를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는 러시아였지만 미국이 제공한 이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군은 눈을 감고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성동격서 방식의 기만 전술이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하르키우를 우선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놨지만 대외적으로는 남부 헤르손을 먼저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남부 헤르손의 병력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대반격을 시행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헤르손 대반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놓고 러시아의 개활지에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크라이나는 꽤 많은 지역을 수복했다가 철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헤르손 대반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헤르손 전선에 정신을 팔리게 만든 다음 우크라이나의 진짜 본대는 동북부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펼쳤고, 이러한 성동격서 방식의 작전이 러시아에 결정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르손이 실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헤르손을 되찾기 위해 남부전선의 군세를 집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이전에도 이미 러시아군의 비참한 수준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군을 보자마자 달리던 탱크에서 뛰어내려 주랭랑치는 러시아군이 보입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T-72 탱크마저 버리고 도망치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자 결국 탱크는 인근 나무와 충돌해 멈추는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AP통신을 포함한 각종 외신들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와 장갑차를 버리거나 심지어 군복마저 벗어버리고 민간인으로 위장해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도망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국가보안국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떠나면서 버린 탄약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탄약까지 버리고 도망치다니 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 사령관이 생포됐다는 영상이 SNS상에 유포됐습니다. 뉴스위크는 안드레이 시체보이 러시아군 서부군관부 사령관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 군인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을 의미하는 은색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르비우 저널은 이 군인이 중령이 아닌 러시아의 사령관 시체보이 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별 2개가 있는 중장 군복을 벗어던지고 중령 군복을 입은 채 도망치다 생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 시체보이 중장의 사진과 영상 속 남성을 대조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남성 모두 왼볼에 큰 점이 있고 두상과 이목구비도 유사합니다.
만일 이 군인이 시체보이 중장이 맞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큰 수확을 한 셈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러시아 전투기가 이륙 20초 만에 추락합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2호인데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조작 실수나 고장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이든 전장에 투입된 전투기가 20초 만에 스스로 추락한 것은 러시아 공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조는 이 영상이 러시아의 공군 전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이후 몇 달씩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하며 쌓인 피로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구석구석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러시아의 패퇴는 이미 지난 7월에 예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평소 정상회담을 할 때 일부러 지각을 해서 힘의 우위를 과시하던 푸틴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도착한 것은 물론이며 두 손을 모으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인데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다가 균형을 잃고 몸을 급하게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긴장이 되는 듯 침을 꼴깍 삼키고 눈을 내리깐 채 입가를 쉴 새 없이 실룩이고 있습니다. 사실 늘 지각을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외교 무대에서 푸틴이 기다리던 상대는 옛 터키, 즉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러시아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튀르키예의 지지를 고대하며 에르도안을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초조한 모습을 보이던 푸틴 대통령은 약 47초 뒤 에르도안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 들어서자 손을 풀고 반기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내 손을 든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힘차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 영상을 보며 푸틴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기다리던 50초의 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2분간 푸틴을 기다리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열린 2차 크림반도 플랫폼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틴에게 가장 치명적인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해준 셈입니다. 실제로 크림반도에서까지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일째인 13일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정부 장교와 군 지휘부들이 러시아로 가족들을 긴급 탈출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200일이 넘도록 어마어마한 비용만 지불했을 뿐 차지했던 영토조차 내주고 내쫓기는 입장이 된 러시아군을 보면서 러시아 내의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20년간 쌓아온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좀처럼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러시아 국영방송조차도 최근에는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개국 지자체 대표들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고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을 불구로 만들었다, 조국에 해롭다며 푸틴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50명 넘는 선출직 공무원이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잃은 푸틴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확전이냐 협상이냐 둘 중 하나로 요약됩니다. CNN 방송은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패퇴는 푸틴에게 있어 역대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안겼다.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동원령과 협상밖에 남지 않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그동안 푸틴이 특수 군사작전으로 명명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스스로 전쟁을 했다고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협상 카드를 고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은 푸틴이 일단 협상을 앞세운 뒤에서는 전열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세에 몰린 푸틴의 선택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